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매도 결정을 못해요. 기준이 없어요. 언제 팔아야 될지도 모르고 뭐가 틀렸는지도 몰라요. 얼마를 잃으면은 이걸 멈춰야 되는지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걸 배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요. 옆집 누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 바로 계좌를 만들고, 자, 그렇게 만들고 나니까 뭐 사야 되지? 검색을 하는 거예요. 자극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따라서 매수를 해요. 자, 결과적으로 얘가 올라가잖아요. 이 유튜버는 신이에요. 이 사람이 사라고 했다 하면 전부 다 따라서 해요. 반대로 얘가 떨어져요. 이 유튜버는 사기꾼이에요. 자기 결정에 대한 매수 매도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언제 살 건데, 얼마에 살 건데, 샀으면은 어떤 기준으로 팔 건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기준 없이 이 시장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투자 망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제일 중요한 거.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재테크나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투자를 하고는 있는데 계속 돈을 잃고 있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우리는 좀 어마어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나스닥이 지금 3만 포인트 가까이 왔고요. 그다음에 코스피가 8천 포인트 코앞에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8만 달러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투자가 보편화되어 있는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V를 켜면은 실제로 방송이 많이 나오죠. 연일 상승 중이고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코스피. 뭐 하물며 식당에 가더라도, 헬스장에 가더라도,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더라도 다들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이제 하이닉스, 뭐 테슬라, 엔비디아,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대화 주제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막 누구는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아니면 누구는 코인으로 뭐 인생이 바뀌었다, 집을 샀다, 차를 바꿨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걸어가다가도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계속해서 노출이 돼요. 이렇게 노출이 되면은 남들은 다 하는데 나도 한번 뛰어 들어보는 건 어떨까?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무리 이제 투자를 아예 모르던 사람, 그 다음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뭔가 이제 쉽게 돈을 버는 것 같아, 누군가가. 그러면 나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계좌를 개설을 하죠. 주식 계좌, 그 다음에 코인 계좌, 이런 것들을 개설을 하고, 주식을 사고 코인을 산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 주식이랑 코인을 살 때 이거를 왜 사는지 몰라요. 이게 뭐 가치가 어떤 건지, 왜 사는지. 자, 이제 앞으로 세상 걸 매수라고 표현을 할 건데, 왜 매수를 하는지 모르고, 가치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어떤 종목이 막 이렇게 오르고 있으니까 그냥 따라 사고. 아니면은 친구가 이 종목을 갖다가 투자를 해갖고 돈을 벌었대. 그러면 그 종목을 또 따라 사고. 유튜브나 아니면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냥 이제 따라 사는 거예요. 대체 이제 뭐 가치가 뭔지 이런 것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 자체가 없다라고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따라 사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은 대부분은 손실로 이어진다. 그냥 손실이 아니고 크게 손실이 납니다. 시장에서 점점 도태될 것이고, 뭐 크게 물린다라고 표현이 되는 건데, 굉장히 높은 가격에 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떨어져서 본전 이거를 이제 기다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걸 의미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에서 점점 도태가 되는 거예요. 이번 영상은 뭐가 오를 테니까, 아니면 뭐가 내릴 테니까, 아니면 어떤 종목이 어디까지 간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영상이 아니에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왜 돈을 잃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 거예요. 요즘 시장 분위기만 보면은 굉장히 좋아 보여요.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볼 때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진짜 많이 벌 것 같아. 자,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누군가는 벌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상황을 제가 예시별로 드릴게요. 제일 최근에 핫했던 삼성전자로 가볼게요. 자, 삼성전자를 이런 데서 이제 매수를 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자, 그리고 중간에 계속 올라가니까 더 사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샀든 아니면 여기서 또 샀든 여기서 추가로 또 샀다. 뭐 여기서도 고민할 수도 있어요. 뭐가 어쨌든 간에 큰 수익을 보고 있어요. 이게 뭐 진짜 사실 내 계좌로 다시 들어온 돈이냐? 그건 사실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산 주가의 가치가 올라가 있을 뿐인지 이거를 매도를 하기 전까지는 실제로 수익 실현을 한 게 아니에요. 수익을 보고 있지만 그 수익을 실현을 해서
내 계좌로 돈이 들어오기까지는 아직 어떤 행동을 더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된다. 이 큰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거는 평생 가져가야겠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미 큰 수익 보고 있는데 왜 여기서 멈추지 못할까? 욕심이 일단 여기서는 반영이 됩니다. 이 감정이란 게 반영이 돼요. 지금 팔면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 왜냐면은 더 오를 것 같아요.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 실제로 예전에 삼성전자가 9만원 이런 데에 애매하게 걸쳐 있을 때 12만원 간다. 막 이런 말들이 막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때 막 매수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12만원 돌파하고 나중에 이제 20만원 간다라는 말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20만원 가니까 또 무슨 말이 왔다 갔다 해요? 30만원 간다. 50만원 간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목표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샀던 사람도, 여기서 샀던 사람도, 여기서 샀던 사람도 만족을 못 하겠죠. 더 매수를 하고 싶어 하고, 실제로 더 매수하는 사람들도 있고, 계속해서 따라가요. 더 올라갈 테니까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죠. 하지만 이 상승이 또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반복이 됐었어요. 뭐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좀 비관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증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상장되고 나서부터 옛날 이제 차트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만큼 상승을 했어요. 대략 가격대가 한 200원, 300원 전후였죠. 제일 저가에 있을 때. 근데 여기는 이제 2,000원이 넘어갔었어요. 거의 10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10배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조정이 이렇게 왔죠. 조정 왔을 때 이 폭이 마이너스 73%입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이 왔었죠. 자, 그 다음 조정 볼까요? 600원에서 700원 사이였었는데 8,000원대까지 갔었어요. 역시 10배 이상 올라갔어요. 그런데 조정이 올 때는 2,400원, 2,500원. 8,000원까지 갔다가 약 5,500원 정도가 빠졌어요. 마이너스 70%.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 다음 하락 장세도 보면은 2,5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16,000원 가까이 올랐었죠. 7배 정도 상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47%, 7,200원이 떨어졌었죠. 자, 여기 8,000원대까지 떨어졌던 주식이 95,000원, 거의 10배가 됐어요. 한 번의 조정으로 해서 얼마나 떨어졌느냐? 50% 가까이 떨어졌었어요. 아, 이게 하락장을 시작하고 나서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하락이 결국에는 이만큼이나 떨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미리 좀 알고 계신 게 좋겠죠. 50%, 크게는 뭐 75%, 실제로 있는 일이구나. 투자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상적인 범주의 조정입니다. 지금 가격에서 좀 이렇게 대입을 해봅시다.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였어요? 거의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에서 50%가 떨어지면 15만 원이죠. 그 다음에 한 70%가 떨어지면은 9만 원이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매수를 할 현금이 없거나 그런 이유로 기회비용을 날려버리는 결과가 이어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평균 단가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나는 그래도 이 정도였는데 저 사람 말대로 올까? 뭐 저도 모르고 얘가 어디까지 더 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정이 만약에 오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 자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올 수도 있어요. 당장 내일 온다라는 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온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원히 가져간다? 라는 생각은 조금 좋지 않은 생각일 수 있다. 매도를 미루는 거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싶어요. 주식이 올라서 기업 가치가 정해진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업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주식도 올라간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주가라는 거는 매수하고 매도가 공존을 하면서 정해지는 거예요. 이 가격대 15만 원에 삼성전자를 산 사람도 있지만 역시 판 사람도 있어요.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등가 교환이에요. 이때 산 사람이 있다. 이때 저는 샀는데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누군가는 팔아준 거예요.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을 뿐이에요. 현재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게 구조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냥 기업 가치 올라갔으니까 주가가 크게 오른 거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지금 이제 주식을 막 시작하셨던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모르고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것들만 가지고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주식 호가 개념들, 매수랑 매도라는 게 같이 이루어진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하시면은 굉장히 좋아요. 뭐 당장 수익 보시는 걸 이제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신 분들은 이제 축하드리지만 뭐 이건 영원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이번에는 아직 안 산 사람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는 뭐 삼성전자를 여기서 사고 그럼 여기서 산 사람들 입장을 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예 안 사고 지금 뭘 해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들, 조급한 사람들, 투자시장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나만 못 벌고 있어요. 첫 번째,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두 번째, 안 오른 거 뭐가 있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매수로 갑니다. 갈팡질팡 하겠죠? 이게 올라갈까? 내려갈까? 내가 샀는데 고점이면 어떡하지? 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다가 자, 여기서 샀다고 가정할게요. 삼성전자 30만 원에 샀어요. 만약에 얘가 올라요. 다행이죠? 이 사람 뭘 할까요? 올라갈 이유를 찾아요. 어떤 뉴스를 보니까 50만 원 간다더라. 이러이러해서 간다더라. 자, 이런 것들 찾아보기 시작해요. 찾은 다음에 이거저거 찾다가 결국에 결론. 영원히 가져가야지. 매도를 안 하기로 합니다. 아까랑 같은 거죠.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입장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 매도 결정을 하질 않아요. 지금 팔면은 손해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반대로 내려갔을 때 볼까요? 30만 원에 샀는데 그때가 고점이었어요. 내려가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은 뭘 찾을까요? 내려갈 이유를 굳이 찾을까요? 아니죠. 역시 올라갈 이유를 찾아요. 자, 이런 거 시장에서 조정이라고 하던데 조정이 이만큼 이어지고 다시 올라가겠지? 라는 믿음을 가집니다. 아직 이 상승이 끝나지 않았을 거다. 그럼 그 사람들 뭘 안 해요? 네, 매도를 안 해요. 매수는 쉽게 해요. 하지만 매도를 안 한다. 이렇게 이어지진 않는 거예요. 더 올라갈 것 같고 매도하는 순간 손해라고 생각하고 돈을 벌어도 손해라고 생각하고 돈을 잃으면 당연히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 못 팔아요. 이 사람들 안 팝니다. 감정적인 거, 특히 욕심 이런 감정들이 계속 관여를 하기 때문이에요. 수익이 나고 있으면 이 수익은 영원히 커질 거다라고 믿고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이거 다시 본전 올 거야 라고 믿게 돼요.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투자시장에 들어온 사람들 전부 다 가지는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재테크를 위해서 여기 뛰어든 게 아니에요. 남들 돈 버는 걸 보고 들어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자서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이제 남들보다 좀 뒤처지진 않았나. 이걸 가지고 남들의 수익과 나의 수익을 비교를 하고 조급해지고 포모감이라고 하죠. 휩싸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하락장이 시작이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하락장이 시작되면은 하나 둘 하락 근거가 나와요. 이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떤 거는 그냥 잠깐 일시적인 조정에 대한 근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것들은 굉장히 큰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트리거일 수도 있어요. 투자 시작한 사람들 이런 거 보고 구분이 될까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이걸 보고 나서 이거는 진짜 큰 거야. 팔아야겠다 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해요. 계속해서 상승할 이유만 찾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투자자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제 뛰어드신 분들 전부 다 매크로 관점 그리고 기술적 관점 통계적 관점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실제로 그걸 알고 이 투자 시장에 뛰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금이 몰린다던가 최근 흐름이 좋은 테마 변동성이 좋은 작전주들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가져요. 남들보다 좀 뒤처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돈을 좀 벌고 싶어 해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물가 상승률이 이 정도니까 물가가 1년에 이만큼 올라가니까 여기에 맞춰서 내 자산도 같이 이제 올라가면은 나는 손실이 아니다라는 기준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물가 상승률 이런 거 관심도 없어요. 내 자산이 단 하루아침에 한 달 만에 10배가 되는 상상을 해요. 최근에 장이 그런 식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하면서 여기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성적인 뭐 하락 근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뒤로 하는 거죠.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매도 결정을 못해요. 왜냐면은 기준이 없어요. 매수 기준도 없었고 매도에 대한 기준은 더더욱 없습니다. 언제 팔아야 될지도 모르고 뭐가 틀렸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얼마를 잃으면은 이걸 멈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걸 배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옆집 누가 돈을 많이 벌었어. 주식으로. 그러면은 바로 계좌를 만들고 코인을 사고 주식을 사고. 자, 그렇게 만들고 나니까 문제가 생겨. 뭐 사야 되지?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요? 검색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안 사면 늦어요. 지금 사야 됩니다. 이 종목 무조건 오릅니다. 이렇게 자극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따라서 매수를 해요. 검색해서 바로 매수를 했는데, 자, 결과적으로 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유튜버는 신이에요.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뭐만 사라고 했다 하면은 전부 다 따라서 해요. 반대로 얘가 떨어져요. 이 유튜버는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다시는 안 봐요, 저런 사람. 자, 애초에 자기 결정에 대한 매수 매도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유튜버는 사실 사람들 돈을 벌고 안 벌고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 구독자만 늘어나면 돼요. 내가 오른다고 말했는데 진짜 올랐어. 그럼 구독자가 더 많이 늘어나요. 반대로 내린다고 했는데 진짜 내려요. 구독자가 역시 올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은 뭘 사야 되느냐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언제 살 건데 얼마에 살 건데 이걸 샀으면은 어떤 기준으로 팔 건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기준 없이 이 시장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투자 망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제일 중요한 거 매수 매도 기준이에요. 뭘 사야 되느냐? 이게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거 맞추는 게임 정도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에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거는 없어요. 네, 뭘 살까?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냥 밖에 나가서 우리 옷을 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옷을 사기 위해서 뭘 체크를 하게 되냐면요. 색깔을 먼저 보겠죠? 어떤 핏인지 이걸 만져보면서 재질이 어떤지 이음새 이제 마감이 어떤지도 보겠죠? 자, 이걸 사서 갔을 때 세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이 불편하면 또 싫거든. 자, 이걸 다 따져요. 그 다음에 뭘 따져요? 가격을 따지겠죠. 자, 옷을 하나 살 때도 여러분들은 색깔 보고, 핏 보고, 재질 보고, 마감 보고, 세탁 방법 고려해서 가격이 합리적인가 고민을 한 다음에 이게 합리적이면은 매수 결정을 해요. 주식을 놓고는 왜 그런 판단을 안 하지? 라는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이 사라고 한 거. 친구가 돈 벌었다고 했을 때 그 종목. 아니면은 친구가 보는 유튜버. 되게 재밌는 사실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본인의 이제 소중한 자산, 얘를 담보로 하는 활동이에요. 자산을 담보로 하는 활동인데 왜 선택을 남한테 미루냐 이거예요. 기준은 본인이 세워야 돼요. 절대 미루시면 안 돼요. 선택 역시 본인이 해야 돼요. 행동도 본인이 해야겠죠. 기준은 절대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 기준은 어떻게 만드는지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면 됩니다.